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도 방사선사 국가고시 초음파 파트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 중 환자의 복부가 두꺼워서 탐촉자의 주파수를 낮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내용은 저주파수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바꿨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파장이 증가한다. 주파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 주파수가 저주파수로 바뀌어졌으니까 파장은 늘어나는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 투과 심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저주파수로 바꾸게 되면 더욱더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게 되죠. 투과 심도는 증가하게 되고요. 다음 3번 매질 내 흡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 축방향 불행이 향상되는 것은 고주파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 주파수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분해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파수를 낮췄기 때문에 4번은 관계없는 보기입니다. 5번 근거리 음장 길이가 증가하는 것 또한 고주파수와 관련된 포인트예요. 연관되는 내용은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 시 공기와 근육의 경계 조직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기인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공기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반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연부 조직과 같은 일반 조직에서는 음파가 이 조직을 매질로 사용해서 쭉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공기로 구성되어지면 통과가 되지 않고 모두 반사돼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기와 근육의 경계 조직, 결과적으로 공기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반사를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산란, 투과, 흡수, 감약 같은 경우는 매질이 있고 매질을 투과하면서 이후에 발생되는 변화들이거든요. 근데 이 공기 같은 경우는 매질이 없고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반사가 일어나는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공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폐라든지 또는 장내 가스 이런 것들 모두 같은 내용으로 공기와 관련된 용어들이거든요.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음파가 모두 반사가 돼서 영상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볼게요. 초음파 영상에서 축방향 분해는 XR 레졸루션이 향상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해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고주파수, 주파수가 높을수록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반대로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 파장과 같은 개념인 SPL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높은 분해능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파의 파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요. 공간 펄스 길이 SPL도 감소했을 때 여기 있는 분해능이 좋아지게 돼요. 3번 탐촉자의 흡입증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되어져야 됩니다. 보시면 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와서 수신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흡입증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 그만큼 파장이 짧아지게 돼서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요. 분해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탐촉자의 흡입증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되어졌을 때 XR 레졸루션, 축방향 분해능이 향상되어지게 돼요. 4번 탐촉자의 주파수 증가, 정답 4번이네요. 5번 탐촉자의 결합증 증가는 관계없는 보기입니다.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분해능이 좋아지기 위한 기본적인 인자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연관되는 개념 잘 정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패턴이었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장치의 수신기의 기능 중 정류화와 평활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되는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이론 강의 제가 설명드릴 때 많이 강조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수신기의 기능에 대해서는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의 부분들이 수신기의 대표적인 기능들이에요.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보상, 세 번째 압축, 복조가 네 번째, 재파가 마지막입니다.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신호가 너무 작아서 이 작은 신호를 증폭해주는 첫 번째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게 되죠. 이런 부분을 보상해줘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보상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발생된 신호를 좀 줄여주는 압축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 네 번째 복조 단계인데요. 이런 복조 단계는
음파를 정류화 또는 평활화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음파를 이런 식으로 좀 평활하게 바꿔주는, 정류화시켜주는 과정이 복조고요. 마지막 재파 같은 경우는 낮은 신호들, 좀 잡음 신호들을 제거해서 조금 더 모양을 다듬어주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연관되는 보기는 4번 복조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와 장에 있는 작은 공기방울 등에 의해서 반향 인공물의 형태로 발생을 하고요. 강한 선상의 코로 발생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기방울, 에어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뭐 공기방울 또는 가스 또는 폐 안에 있는 공기 구조물들 모두 연관되는 개념들인데요. 이 공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정답은 4번에 있는 링다운 아티팩트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짝지어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보면은 바로 이 내용으로 정답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관되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3교시 실기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위장과 12장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고에코의 선상 에코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또한 정답이 링다운 아티팩트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인공물에 대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물리적 개념들, 발생되는 기전과 함께 연관되는 초음파 영상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은 2교시와 3교시 문제 각각 하나씩은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속파 도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도플러에 관련된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도플러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잘 출제가 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펄스파와 연속파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연속파 도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시면 빠른 혈류를 측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연속파는 에일리어싱, 반접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혈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2번 에일리어싱이 발생한다는 것은 펄스파와 관련된 특징이고요. 혈류 신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펄스파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펄스파 도플러에 비해서 공간 불행이 높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속파는 펄스파에 비해서 공간 불행이 낮은 특징이 있어요. 5번 음속 범위 내에서 여러 혈관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또한 펄스파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1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상 쓸개 초음파 영상에서 나타나는 내부의 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담낭 내부에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어둡게 보인다는 건데요. 여기 있는 1번과 2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무에코인데요. 액체 성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둡게 보이는 것은 어네코익하다, 또 에코프리하다 그래서 무에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저에코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값이 있고 이 기준값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경우를 저에코라고 하고요. 기준값과 비슷하게 보이면 동등에코, 이것보다 밝게 보이면 고에코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무에코와 저에코의 차이점은 비슷하게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비교 대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에코는 비교 대상에 비해서 어둡게 보일 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상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직장 경우 트랜스렉탈 검사는 전처치가 불필요하다. 여러 가지 전처치가 필요하죠. 몸속에 탐촉자를 삽입을 해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커버를 씌운다든지 감염 방지를 위한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2번 복벽 경우 검사는 방광을 채우고 검사해야 되고요. 직장 경우 검사는 5M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정답 3번이네요. 직장 경유하게 되면은 바로 근접하게 전립선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주파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4번 복벽 경유 검사는 일회용 커버를 씌워서 검사한다. 이 부분은 이제 직장 경유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틀린 보기고요. 복벽 경유 검사할 때는 머리 쪽으로 각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 쪽으로 각도를 줘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답 3번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전립선 초음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 복부 쪽을 경유하는지 아니면 직장으로 탐촉자를 삽입을 해서 검사하는지 여기에 대한 검사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쪽 초음파, 자궁을 볼 때 복부 쪽을 경유해서 보는지
아니면 질적으로 삽입을 해서 보는지 이 내용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상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을 선택해 볼 수 있는데요. 인접한 근육보다 밝은 균질의 에코로 나타나는 게 갑상샘 초음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접한 근육보다 밝게 나타나고요. 동일하지 않고 혈관은 내부에 어네코익하게 나타나서 이 부분도 틀린 내용입니다. 인접한 부위 구별을 위해서 전처치가 필요하되어졌는데 갑상선 검사할 때는 특별한 전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연관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어둡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갑상선 주변에 있는 근육 구조물이고요. 조금 더 밝게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상 갑상선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주변에 있는 조직보다는 밝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다음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물을 마셔서 음양창이 형성된 후에 검사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인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방광에 소변을 가득 채워서 아래쪽에는 전립선을 평가하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에 소변을 가득 채워서 아래쪽에 있는 자궁 구조물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보시면 간 초음파 중에서도 간 구역을 나누는 해부학적 지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 목부분부터 하대 정맥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가상의 선은 캔틀리선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시면 세로 스캔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답번이고요.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같은 경우는 인터코스탈 스캔, 늑골 사이에서 탐촉자를 위치해서 얻은 영상이고요. 가번과 라번 같은 경우는 탐촉자를 늑골 아래쪽, 서브코스탈 스캔이죠. 아래쪽에서 각도를 줘서 얻은 영상입니다. 다음 마번 같은 경우는 탐촉자를 가로 스캔, 트랜스퍼스로 위치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상이에요. 정답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혈관의 명칭. 간단한 문제죠. 췌장 구조물이 있고 췌장 구조물의 해부학적 랜드마크가 되는 지라 정맥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전 2018년도 해설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22번 문제는 심장 초음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에이피컬 포챔버 심첨 사방상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과 함께 기본 뷰에 대해서, 기본 단면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기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허상과 관련된 문제, 인공물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담낭 내부에 담석 구조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담석 뒤쪽에는 후방, 음양, 음영, 포스테리 어쿠스틱 섀도우가 나타나게 되고요. 정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비슷한 부위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자칫 실수로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한글과 함께 뒤쪽에 있는 영어까지 같이 공부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문제 풀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 3기년 문제, 18년도, 19년도, 20년도 문제는 시험 전에 반드시 풀이하셔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